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68세의 김선영 씨.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닥친 현실은 바로 요양원 입소였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영 씨는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죠. 은퇴 후에는 아들 민재의 가정에서 손주 민준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민재는 회사 과장으로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며느리 지혜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늘 피곤해 보였죠. 선영 씨는 이런 며느리를 위해 빨래, 청소, 요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10살 손주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100점 받았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선영 씨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내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너무 좁지 않아? 민준이도 곧 중학생인데. 맞아. 그리고 어머니 돌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기엔. 선영 씨는 문 너머로 들리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선영 씨. 가족들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아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응, 뭔데? 선영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선영 씨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좁고 어머니도 또래 분들과 함께 계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아들 민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라도 다치시기라도 하면. 선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손주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내가 정말 짐이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선영 씨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혜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럼 이번 주말에 요양원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으로 알아봤거든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선영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방에서 떨어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종이를 주워 정리하다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표에는 어머니 요양원 입소 후 실행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요양원을 보내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놀랍게도 선영 씨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것도 현실이지. 그 순간부터 선영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생겨났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일단 구경만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선영 씨의 반응은 가족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괜찮다, 나도 궁금했어. 너무나 담담한 반응에 아들 민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의존하고 살 수는 없잖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상담실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선영 씨는 유독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모습이 의외였어요. 어머니, 혹시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 지혜의 질문에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여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상담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선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저희가 환영해야죠. 그때 손주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오시면 자주 못 봐요. 선영 씨는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있게 지낼 거야. 그리고 주말에는 할머니를 보러 와도 되니까. 가족들은 선영 씨의 이런 반응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안도했어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영 씨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선영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요양원 입소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에 가족들은 의아해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네. 며느리 지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괜히 걱정했나 봐.
하지만 선영 씨에게는 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선영 씨는 손주 민준이에게 제안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가 살 곳 구경하러 갈래? 네, 좋아요. 선영 씨는 민준이와 함께 요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선영 씨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혈압약 드시는 시간이 되셨네요. 아, 맞네, 고마워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셔야 해요.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간호사 출신답게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선영 씨. 직원들도 감탄했어요. 어머님, 정말 전문가시네요. 여기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주 민준이도 할머니의 이런 모습이 신기했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그날 오후 선영 씨는 원장님과 따로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입소하게 되면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혹시 제가 입소하기 전에 미리 몇 번 와서 봉사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적응도 해보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시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영 씨의 특별한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그 주부터 선영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선영 씨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했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을 돌보고 젊은 직원들에게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어요. 김 할머니,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셔야 해요. 박 할아버지, 오늘 혈당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간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선영 씨를 따랐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 선영 씨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며느리 지혜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네, 박지혜님, 어머님 입소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럼 다음 달 초에. 네, 보증금 문제는 어머님이 직접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선영 씨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입소 비용마저 자신이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우연히 며느리 지혜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 엄마. 시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나면 바로 집 팔고 이사할 거야. 그럼 시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선영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며느리의 목적은 단순히 공간 확보가 아니라 자신 명의의 부동산까지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지. 다음 날 선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요양원 입소하는 걸로 하자.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결정이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요? 준비할 시간이. 준비는 다 됐어. 그리고 입소 비용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며느리 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기대돼. 그런데 그때 선영 씨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참, 그리고 내일 은행에 같이 가자. 은행요? 왜요? 내 명의로 된 재산 정리 좀 하려고. 그 순간 며느리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아니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다음 날 은행에서 선영 씨가 한 행동은 가족들을 더욱 당황시켰어요. 선영 씨는 자신 명의의 예금을 모두 정리해서 손주 민준이 명의의 교육비 통장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며느리 지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민준이 교육비 마련해 두려고.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하지만 어머니, 요양원비는. 그것도 다 계획 있어, 걱정하지 마. 사실 선영 씨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원장님과 특별한 약속을 했었어요. 자신의 간병 경험을 살려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 비용을 대폭 할인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 요양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선영 씨는 자신의 재산은 손주에게 물려주면서도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영 씨의 이런 행동에 가족들, 특히 며느리 지혜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는데.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재산을 민준이한테 다 물려주시면 우리 계획이. 며느리 지혜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 민재는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영 씨는 요양원에서의 생활 준비를 착착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준비 과정은 일반적인 입소 준비와는 달랐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간병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심지어 요양원 운영 개선 방안까지 제안했어요. 김선영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계시니 저희 요양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에요.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선영 씨의 모습을 본 손주 민준이가 집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뭐라고? 할머니가 거기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재미있게 이야기하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세요. 마치 할머니가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아들 민재는 뭔가 찜찜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정말 거기서 행복하신 건가? 드디어 선영 씨의 요양원 입소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선영 씨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선영 씨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님, 드디어 오셨네요.
선영 선생님 기다렸어요. 마치 귀빈을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에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여기 분들이 어머니를 왜 이렇게. 아, 내가 봉사활동 하면서 친해졌거든. 요양원 원장님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김선영님 가족분들이시군요. 선영님 덕분에 저희 요양원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요양원의 새로운 건강관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가족들은 점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단순한 입소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며느리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비용 문제는? 아,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특별 할인 받았어. 거의 무료나 다름없지. 네.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하실 수 있어요. 선영 씨는 민준이를 안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야, 민준아. 할머니가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 할머니를 필요로 해주셔. 그럼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여기서 할머니가 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요양원의 한 어르신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영이 덕분에 우리 모두 건강해졌어. 이런 분이 와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가족들은 점점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의 짐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며느리 지혜가 숨겨둔 부동산 서류들의 복사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영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우연히 발견한 거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지. 어머니 그게. 괜찮아, 나도 이해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아들 민재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혜야, 이게 뭐야? 어머니를 이용해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선영 씨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민재야, 화내지 마. 지혜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한 생각이잖아.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잘 된 것 같아. 선영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너희한테 말할 게 있었어. 선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어. 사업요? 응. 요양원 컨설팅 사업이야. 내 간호 경험을 살려서 다른 요양원들의 케어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지.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머니가 사업을? 이 나이에 웬 사업이냐고?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여기서 지내보니까 정말 필요한 일이더라고. 선영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요양원마다 전문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있어.
그런데 나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가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요양원들도 도울 거야. 그리고 선영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월 수입이 꽤 괜찮을 것 같아.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며느리 지혜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의 모든 계산이 틀어진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의 첫날을 보낸 선영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요양원 식당에서 마련해준 특별한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뭘 미안해해. 너도 가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민재야, 사실 어머니도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너희는 바쁘고 민준이는 학교 가고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손주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여기서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내가 도울 일도 많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그때 요양원에 한 어르신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영이가 온 뒤로 우리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맞아요. 선영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희망이 생겼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선영 씨가 정말로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은 실감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실 줄은. 지혜야, 너도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게 아쉽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컨설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왔던 방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선영 씨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에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머니가 다른 요양원에 가서 강의도 했고 여기 할아버지들이랑 텃밭도 만들었어. 와, 할머니 정말 바쁘시네요. 아들 민재도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그때 요양원 원장님이 와서 말했어요. 선영님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선정됐어요. 다른 요양원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계속 와요. 며느리 지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하지만 선영 씨의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도 더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가족들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영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어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지혜야, 이미 지난 일이야.
오히려 이렇게 된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찾았잖아. 아들 민재도 달라졌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어머니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도 몰랐고. 민재야,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 이야기하면 정말 부러워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신다면서요? 응. 할머니가 요양원 개선 사례로 뉴스에 나왔거든. 선영 씨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요양원 컨설팅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님, 시에서 노인복지 개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선영님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대학교에서 간병 관련 특강 요청도 들어왔고 다른 지역 요양원들에서도 컨설팅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바쁘시겠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바쁘긴 하지만 즐거워. 내가 살아온 경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 그때 선영 씨가 가족들에게 제안했어요. 너희들도 가끔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해보는 게 어때? 저희가요? 응. 민준이는 어르신들이랑 게임도 하고 민재는 전산일 도와주고 지혜는 미용 봉사도 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요양원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선영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9세가 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은 요양원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조촐하지 않았어요.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준비한 깜짝 파티였거든요. 선영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의 천사 선생님. 케이크를 앞에 두고 선영 씨는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나는 그냥 집에서 늙어가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네요. 손주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거라는 것. 아들 민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죄송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느리 지혜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정말 잘못 봤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세요. 선영 씨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전직 간호사 김선영 씨의 요양원 혁신 사례. 나이는 숫자일 뿐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가족의 배려에서 시작된 인생 2막의 성공 스토리. 각종 매체에서 선영 씨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도 늦지 않다는 주제로요. 책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영님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세요. 선영 씨는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하세요. 어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맞아요. 할머니처럼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영 씨가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입소자가 아니라 요양원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아니, 요양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시니어 케어 컨설팅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회사가 되었어요.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전국의 요양원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선영님, 이제 정말 CEO가 되셨네요. 요양원 원장님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CEO는 무슨,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실제로 선영 씨는 이제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가가 되었어요. 퇴직한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요양원 컨설팅 팀을 꾸렸고 젊은 간호사들에게는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선영 씨가 오히려 가족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교육비 통장에 또 입금해 주셨어요? 당연하지. 할머니 수입이 늘었으니까 우리 민준이 좋은 교육 받아야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이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영 씨에게 더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영님, 정부에서 전국 요양원 표준화 사업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정부에서요? 네, 선영님의 컨설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해요. 이는 정말 큰 프로젝트였어요. 전국의 요양원들의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큰 일인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응원했어요.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만큼 이 일에 적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하시면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손주 민준이도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선영 씨는 그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2년 후 선영 씨는 대한민국 요양원 서비스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국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김선영 씨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시니어 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분입니다. 상을 받으며 선영 씨는 소감을 말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집에서 늙어가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통해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곳이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영 씨가 말했어요. 민재야, 지혜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희가 뭘 했다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야. 며느리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처음에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잖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현재 70세가 된 선영 씨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도 하고 컨설팅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또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손주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민준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들 민재도 이제는 어머니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계 관련 일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재야. 너희 덕분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며느리 지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홍보 마케팅 쪽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온 가족이 선영 씨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전국적인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요. 저는 68세에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장의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선영 씨는 73세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요양원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요양원은 여전히 그녀의 베이스 캠프이지만 이제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시니어 라이프 컨설팅은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고 전국 수백 개의 요양원과 노인 복지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아들 민재는 이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며느리 지혜는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기며 나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손주 민준이와 체스를 두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5년 전에 요양원에 올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무서우셨죠? 맞아. 정말 무서웠어. 가족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감사해. 그때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할머니도 없었을 거야. 그럼 지금이 더 행복하세요? 선영 씨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직원들은 정성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할머니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아들 민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 지혜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요. 선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선영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가족의 배신처럼 느껴졌던 요양원 이야기가 결국에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둘째,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선영 씨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꿈이 있다면 김선영 씨를 기억해 주세요. 68세의 요양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나 오해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선영 씨 가족처럼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순히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김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김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